우리는 먼저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이버는 이미 우리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걸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데 보통 이제 블라우스나 원피스 같은 거 여성분들 많이 입으시니까 내가 인터넷에 여성 블라우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좀 화면을 보시겠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거든요. 여성 블라우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가 어떠한 순서로 보여주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거는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 앱을 켜건 아니면 PC로 네이버에 들어오건 반드시 네이버에 들어왔을 때 특정 키워드라고 하는 걸 검색을 반드시 하는 이런 검색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여성 블라우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지금 가장 상단에 어떤 게 보여지죠? 파워링크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죠? 이 파워링크라고 하는 메뉴는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성 블라우스 관련 광고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이버에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든지 간에 가장 상단에는 대부분 이 파워링크라고 하는 광고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광고 수익이거든요. 광고주들이 광고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광고 서비스부터 노출을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광고 영역은 무시하고 광고 영역이 지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파워링크라고 하는 광고 영역이 지나자마자 지금 바로 뭐가 나오죠? 네이버 가격 비교. 과거에는 이게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메뉴였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게 이 네이버 가격 비교라고 하는 메뉴로 바뀌면서 이렇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또 별도의 쇼핑 탭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광고 영역 지나자마자 바로 보여지는 영역이 이 쇼핑 영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성 블라우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니 오늘 금요일이니까 강의 끝나고 저녁에 여기가 지금 강남이죠. 강남역에서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친구 만나면 일단 뭐 먹어야 되겠죠.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러면 대표님들 보통 뭘 검색을 하세요? 강남역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겠죠. 강남역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가 검색을 했을 때도 역시 가장 상단에는 파워링크라고 하는 광고 영역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 영역이 지나자마자 뭐부터 보여지는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영역이 가장 먼저 보여지죠. 여성 블라우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왔죠? 광고 영역 지나자마자 가격 비교, 쇼핑 탭. 근데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니까 뭐부터 제일 먼저 보여줘요? 플레이스. 왜 그럴까요? 네이버는 검색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검색 의도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성 블라우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은 여성 블라우스를 쇼핑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쇼핑 영역부터 먼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식당들 정보가 궁금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검색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마다 네이버가 보여주는 이 메뉴의 순서가 다 다른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한테 가장 처음 강의한 키워드 강의 내용입니다. 저희 직원들 내부 교육할 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 키워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키워드의 성격에 따라서 강남역 맛집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성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고, 여성 블라우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성 블라우스를 쇼핑하기 위한 쇼핑 키워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특정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고 특정 키워드는 쇼핑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아요. 쇼핑 키워드이면서 정보성 키워드인 경우들도 있고, 이 언저리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키워드 성격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량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형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로 또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검색량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해당 키워드를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남역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한 달에 검색하는 검색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강남역 맛집을 제가 한 달에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월간 검색수에서 PC에서는 21,700건, 모바일에서는 168,000건에서 한 달에 189,700건이 검색이 됩니다.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 강남역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한 달에 189,700건이 검색이 됩니다.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남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식당들이라든지 병원들 마케팅 대행을 좀 해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강남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요청을 많이 하시냐면요, 강남역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식당이 네이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단순합니다. 왜냐? 강남역 맛집을 그만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식당이 노출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강남역에서 내가 쌀국수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점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강남역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서 쌀국수를 먹기 위해서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18만 건 중에 거의 없겠죠. 자, 근데 강남역에서 쌀국수를 먹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강남역에서 쌀국수를 먹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보통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강남역 쌀국수집이나 혹은 뭐 쌀국수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그럼 강남역 쌀국수집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강남역 쌀국수집은 한 달에 검색이 1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강남역 쌀국수 맛집으로 한번 검색을 또 해볼게요. 강남역 쌀국수 맛집으로 하니까는 380건 정도 검색이 되네요. 강남역 쌀국수집은 지금 검색량이 워낙 적으니까 일단 좀 무시하시고요. 강남역 쌀국수 맛집은요, 그래도 한 달에 380건이나 검색이 돼요. 그러면은요, 광고 효율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가게가 강남역 맛집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검색됐을 때, 노출됐을 때 구매 전환될 확률이 높을까요? 강남역 쌀국수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우리 식당이 노출됐을 때 구매 전환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강남역 쌀국수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우리 가게가 노출되는 게 훨씬 낫겠죠. 강남역 쌀국수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쌀국수를 먹겠다고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잖아요. 즉 이거를 전문용어로 흔히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타겟팅된 고객들이죠. 강남역 쌀국수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189,700건의 검색량을 가진 저 대형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려면 우리 가게나 점포나 내 제품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검색량을 가진 대형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적은 이런 세부 키워드나 소형 키워드에서 우리 가게나 점포나 내 서비스나 제품을 노출시키는 광고 비용은 이 검색량에 비례해서 거의 그만큼 더 저렴합니다. 반면에 효율은 훨씬 높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실 거냐면요, 이렇게 타겟팅이 정확히 되고 어떤 세분화된 지표를 가진 키워드들을 공략을 할 거예요. 이 방향성을 제가 지금 네이버 데이터랩을 가지고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나고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